애가 둘이에요. 딸 있고 아들 있는데, 그 둘의 차이가 20개월 차이예요. 20개월 차이라 하면 테크니컬리 연년생일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6개월씩 벗어나면은 이제 학년으로 치면 2학년 차이인 거죠. 20개월 차이라 하면 둘째를 낳을 때 큰애가 아직 기저귀를 차고 있고 말도 못했다는 상황이죠.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둘째 낳고 나서 한국에 돌아올 때까지 필름이 끊겨 있어요. 기억이 나지 않아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둘을 출산을 하고 아이들을 키우던 그 때가 전혀 기억이 나지 않고 사진을 보면 깜짝 놀라요. 아, 이럴 때가 있었던가? 그런 생각이 있고, 구글과 엮어서 육아 관련돼서 엮어서 얘기를 하자면은 제가 한국에 이제 들어왔을 때 2006년 말에 들어오고 2007년 4월 달에 구글 코리아에 입사를 합니다. 그 당시에 저희 둘째가 14개월 정도였었어요. 근데 6월 달인가, 우리나라 워킹맘의 일상을 살고 있었고요. 집에서는 아이를 봐주시는 이제는 입주 할머니가 계셨었고, 근데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저는 그때 무슨 상태였었냐면 APEC, 그러니까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모든 PM, 프로덕트 매니지먼트 리더십 팀이 서울에 이제는 PM이 드디어 한국에도 생겼어 해서 서울로 다 와서 리더십 서밋을 제가 주관을 하고 있었던 날이었고, 그날이 목요일이었어요. 요일도 기억해요. 전화를 받았는데 지금 제 남편이 전화를 해서 둘째가 다쳐서 구급차를 타고 분당 서울대병원으로 가고 있어. 굉장히 고민을 했어요. 나는 이 상태에서 지금 내가 지금 호스트인데, 게다가 에이펙 전체 디렉터 같은 경우는 인도 사람이거든요. 제 매니저죠. 인도 사람인데 그분은 인도 음식, 그러니까 인도 음식만 또 드세요. 해서 그것까지, 나는 지금 그거를 무슨 음식을 준비할까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전화를 받고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생각을 했었어요. 우선은 끊고 아무렇지도 않게 제가 계속 그 서밋을 사회를 보고 있었으니까 하고 있었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온 사람들 대상으로. 근데 또 전화 왔어요. 남편이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이렇게 어린아이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시설이 없어서 찾아봤더니 애가 손가락이 잘렸대요. 손가락이 잘렸는데 14개월 아이의 손가락이 잘렸는데 미세 접합술을 해야 되는 병원을 찾아야 된다. 근데 다 구로공단에 있다는 거죠. 근데 너무 먼 거예요, 저희 집에. 분당에서 구로공단은. 그리고 저녁 퇴근 시간이 다가오고 있어서 이제는 굉장히 차는 막히고, 남편이 막 알아보다가 강동구 쪽에 구로공단에서 나와서 개원을 하신 한 미세접합술을 하는 데가 한 군데가 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다시 구급차를 돌려서 거기로 이제 향하고 있었고, 저도 그때 이제 퇴근 시간이니까 마무리를 하고 뛰어갔는데, 그 당시에 제 남편이 사실은 구급차를 비켜주지 아니하는 자동차에 엄청 화가 났었어요. 그게 2007년도이기 때문에 지금 쫙 이렇게 비켜주시잖아요. 그러지 않았었어요. 아이는 손가락이 뼈만 모든 게 다 잘린 상태였었고, 그래서 당일날 14개월 아이 전신 마취를 하고 대수술에 들어갔습니다. 신경도 이렇게 양쪽에서 끌어당겨서 이렇게 묶고, 핏줄도 묶고 모든 걸 묶고, 아이가 이제 전신 마취되어 있는 상황을 보면서 엄마로서 많은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6주 동안 이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는데, 제가 그날 그렇게 해놓고 밤을 새고 그 다음날 또 저는 호스트를 하러 출근을 했어요. 근데 제 매니저가 저한테 얘기를 이렇게 했어요. 너는 혜민, 네가 지금 우리나라로 치면 이런 말이에요. 너가 지금 너무 정신이 없어서 분위기 파악이 안 되는 모양인데, 상황 파악이 안 되는 모양인데, 너는 stay with your family. 너의 가족 옆에 있어야 되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을 사람들이 살면서 한 번 있을 때만 겪을까 말까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당시에 왜냐하면 제 남편은 어디에 있다가 뛰쳐나와서 아들을 케어를 했었었냐면은
기흉 때문에 또 분당 서울대 병원에 응급실에 있다가 전화를 받고 뛰쳐나갔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저는 회사로 호스트를 하러 오고 남편은 다시 응급실로 다시 끌려가고, 그런 상황을 이제 매니저가 보더니 너는 정신 차려라 저보고, 너의 가족 옆에 있어라. 그러면서 이제 아이 병원에 꽃다발을 이제 보내주셨어요. 근데 그때 제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진짜 한국식 마인드인데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나 입사한 지 얼마 안 돼서 나 휴가가 며칠인지 몰라. 그랬더니 매니저가 저를 보고 거의 비웃었어요. 내가 다시 말했는데, 너의 지금 탑 프라이어티는 너의 가족 옆에 있는 것이. 그래서 제가 그럼 언제 다시, 저는 입사한 지 그때 몇 개월 안 됐을 텐데, 그럼 나 다시 언제 복귀하면 돼? 라고 물어봤더니, 너가 마음이 편해질 때. 그래서 결국에는 저는 그때 한 달 반인가를 쉬고, 아이가 이제 어느 정도는 재활 모드로 들어가요. 손가락이 재활 모드로 들어갔을 때 다시 복귀를 했어요. 근데 그때 연말에 이제는 HR 쪽에서 엄청난 태클이 들어왔다라고 들었는데, 제 매니저가 이제는 원어원한테 이렇게 부르더니, 지난번 그때 병원 때문에 쉬었던 부분에 대해서 어느 누가 물어봐도 나는 모른다라고 대답을 하라는 거예요. 그건 내 결정이고 내가 알아서 판단하니까 주로 HR 쪽에 와서 물어볼 것이니, 그것은 너는 모르고 딥니샤라는 사람인데 딥이 결정한 거야 라고 얘기를 해주라고 하는 그런 환경에서 아이들을 키우긴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나중에 물어봤어요. 뭘 믿고 신이 들어온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사람한테 그렇게 했냐 했더니, 그것이 구글이 인재의 리텐션, 그러니까 인재가 계속해서 이 회사에 다닐 수 있도록 만드는 방법이다. 너가 가장 편안한 상태여야지 가장 훌륭한 퍼포먼스를 내는데, 애가 병원에 그러고 있는데 와서 앉아있는다고 퍼포먼스가 나겠어? 라고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해서 저는 사실은 그때 원래도 일을 좀 좋아하긴 하지만, 제가 나는 가장 퍼포먼스를 훌륭하게 낼 수 있는 상황에서 내가 일을 해야 되는 것이고, 가족이 최우선, 그걸 지키기 위해서 가족이 최우선이구나. 그 생각을 좀 하게 됐죠. 답이 좀 길었습니다. 에피소드를 얘기하라고 해서 어디서도 풀지 않은 건데 풀었네요. 네.